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일상 속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진솔한 사연들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살이 된 남성입니다. 강남에서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일지 모르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큰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10년 가까이 반복해왔어요. 주말에도 골프나 비즈니스 미팅으로 채워진 일정들. 그런 삶이 성공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에 일어난 일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하루가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평범한 업무 중 하나였습니다. 회사에서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노원구 상계동의 한 소형 아파트 건물에 밀린 월세를 받으러 가야 했거든요. 사실 이런 일은 보통 직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날따라 담당 직원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고 다른 직원들도 모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제가 직접 나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 같은 일이었어요. 강남에서 노원까지 가는 길이 꽤 멀더라고요. 평소에는 강남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서울 북쪽 지역은 거의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하철을 갈아타고 또 갈아타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도착했어요. 역에서 내려서 아파트까지 걸어가는데 주변 풍경이 제가 사는 곳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골목길은 좁고 복잡했어요. 하지만 뭔가 정겨운 느낌도 있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과 동네 빵집 할머니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벤치들. 강남의 화려한 빌딩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사람 냄새가 나는 동네였어요. 목적지인 아파트는 지어진 지 20년 정도 된 낡은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계단에는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고 페인트도 많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도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곳곳에 화분들이 놓여 있어서 주민들이 이곳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3층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복도 한쪽 구석에서 작은 아이가 바닥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색연필과 크레파스를 이용해서 뭔가를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아이는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제가 올라오는 발소리도 못 들은 것 같았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아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보니까 가족 그림이었어요. 엄마와 자신으로 보이는 2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었고 한쪽에는 아빠라고 쓰여진 남자 그림도 있었는데 그 부분만 조금 흐릿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마치 기억 속에 누군가를 그리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큰 눈망울이 정말 맑고 예뻤습니다. 아이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 조금 경계하는 듯 했지만 곧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혼자서 그림 그리고 있구나. 제가 다정하게 말을 걸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 정말 잘 그리네. 가족 그림이야? 네,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랑 저랑. 그리고 아빠도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깨끗했어요. 그런데 아빠라는 말을 할 때 살짝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어 보였어요. 그때 아이가 고개를 돌려서 그림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제 시선이 아이의 목에 머물렀습니다.
아이가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예쁜 아이 목걸이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어요. 은으로 만든 작은 하트 모양의 목걸이였는데 세월이 흘러서 조금 변색되어 있었지만 전체적인 모양이나 크기가 제가 아는 그것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목걸이는 제가 대학생 때 첫사랑에게 직접 만들어준 목걸이와 똑같아 보였어요.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목걸이가 참 예쁘네. 누가 사줬어? 엄마가 주셨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끼고 다니던 거래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끼고 다니던 목걸이라니. 그리고 그 목걸이의 모양과 크기, 심지어 표면의 작은 흠집까지도 제가 기억하는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10년 전 대학생이었던 제가 서아에게 선물하기 위해 며칠 밤을 새워가며 만든 목걸이였습니다. 당시에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도 생활비로 모자랐기 때문에 비싼 선물을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은공예 학원까지 등록해서 서툰 솜씨로 직접 만든 목걸이였거든요. 하트 모양도 조금 삐뚤삐뚤하고 표면도 완전히 매끄럽지 않았어요. 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만큼은 그 어떤 값비싼 목걸이보다 많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목걸이를 받고 정말 기뻐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평생 간직하겠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걸이가 지금 이 아이의 목에 걸려 있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서아가 나중에 그 목걸이를 팔았을까요? 아니면 선물했을까요? 하지만 서아의 성격상 그럴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이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눈매나 코 모양이 제가 아는 누군가와 비슷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름이 뭐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은서예요. 이은서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은서라는 이름. 이은서. 제 성이 이시고 은서라는 이름은 저희 할아버지 성함에서 한 글자를 따온 이름이었거든요. 너무나 의미 있는 이름이었어요. 이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는 갑자기 밝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신다. 아이가 그림을 급하게 정리하면서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10년 만에 보는 윤서아였습니다. 서아는 편의점 봉지 2개를 들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도 못하고 그냥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예전보다 조금 야위어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 따뜻한 눈빛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눈가에는 10년의 세월이 남긴 작은 주름들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복도에는 우리의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은서가 엄마와 저를 번갈아 보면서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금씩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이 아저씨가 제 그림 예쁘다고 했어요. 은서의 맑은 목소리가 긴장감을 깨뜨렸습니다. 서아가 정신을 차리고는 황급히 은서에게 다가가서 아이를 자신의 뒤로 감쌌어요. 마치 저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은서야, 집에 들어가자. 서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은서라는 이름, 그 목걸이, 그리고 아이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낯익은 느낌들.
모든 것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서아야. 겨우 입을 열어서 서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아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놀람과 당황, 그리고 뭔가 죄책감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깐만,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은서에게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은서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엄마 말을 듣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힌 후 복도에는 다시 서아와 저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가, 응, 내 딸이야. 제가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서아가 먼저 대답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10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딸이라니요. 10년 전에 헤어진 서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제 딸이 있다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서아가 혼자서 키워왔다니요. 왜 말해주지 않았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아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말할 수 있었을까? 당신 어머니가 그랬잖아.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할 예정이라고. 그런 상황에서 임신했다고 말할 수 있었겠어? 그제야 10년 전 일이 생각났어요. 서아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사라진 일.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한 말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와.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너무 복잡한 일이야. 서아가 문을 열면서 저를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정말 작은 원룸이었는데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생활의 어려움이 느껴졌어요. 오래된 냉장고, 낡은 소파, 작은 식탁. 모든 것이 최소한의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집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은서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화분들이 창가에 놓여 있었어요. 서아와 은서가 이곳을 집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은서는 방 한구석에서 조용히 책을 보고 있었어요. 가끔 저희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기는 했지만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아는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차를 끓여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0년 전에 일어난 진짜 이야기를요. 당시 저희 어머니가 서아를 직접 찾아가셔서 저와 헤어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서아에게 제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하셨고 거액의 돈을 주면서 저의 앞길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임신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였어. 입덧이 심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당신 어머니가 오셨지. 나는 당신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서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어머니가 보여준 사진이 있었어. 당신이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 정말 행복해 보였어.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셨지. 나는 그 말을 믿었어. 저는 그제야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셨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여자는 아마 제 친구의 여자친구였을 거예요. 저희가 함께 단체 모임을 했을 때 찍은 사진을 악용하신 거였죠. 그래서 당신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결정을 내렸어. 당신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서아는 그 돈을 받고 서울을 떠났다고 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혼자 부산으로 내려가서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은서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던 거예요. 은서를 낳을 때 정말 무서웠어. 혼자서 병원에 가야 했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은서를 보는 순간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했어.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고. 서아는 부산에서 몇 년을 살다가 은서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어요.
은서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죠. 한편 어머니는 저에게는 서아가 돈을 받고 떠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서아를 원망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돈 때문에 저를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사랑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감정을 닫아버리고 오직 사업과 성공에만 매달려 왔어요.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지. 내가 없으니까 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가끔 인터넷에서 당신 소식을 찾아보곤 했는데 정말 잘 되고 있더라고. 그럴 때마다 뿌듯했어. 서아의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진실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서아는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난 거였고, 제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은서에게 아빠 이야기를 해줄 때도 나쁘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은서가 아빠를 그리워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은서가 가끔 아빠를 만나고 싶다고 해. 친구들은 아빠와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축구도 하는데 자신은 왜 아빠가 없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어요. 10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은서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아이가 그림을 한 장 들고 있었는데 아까 복도에서 그리던 그림이었어요. 아저씨, 이거 보세요.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은서가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엄마와 자신 그리고 아빠. 아빠 그림을 가리키면서 은서가 말했어요.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래요. 엄마가 그랬어요. 지금은 못 만나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제 딸이라니. 그리고 저를 그리워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니. 은서야, 이 목걸이는 어디서 났어? 제가 은서의 목걸이를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엄마가 주셨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 아빠가 만들어 주신 거래요. 엄마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했어요. 은서가 목걸이를 만지면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서아가 저에게 미안한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은서에게 아빠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남겨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 은서가 아빠를 그리워할 때마다 그 목걸이를 보면서 아빠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기분이었거든요. 10년 동안 제가 믿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은서라는 제 딸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8살이라면 벌써 많은 것들을 기억할 나이인데 그동안 아빠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아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을 어려움들도 상상이 갔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아이가 아플 때나 힘들 때 함께 해줄 사람이 없었을 텐데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문제는 현재 제 상황이었어요. 저는 대기업 LG 디스플레이의 투자유치 팀장인 오지민과 약혼한 상태였거든요. 지민은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성이에요. 경영학 석사에 회계사 자격까지 가지고 있고 업무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죠. 저희 회사와 LG 디스플레이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오로라라는 대형 도시 개발 사업의 파트너이기도 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저희 회사 규모가 몇 배로 커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만 해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큰 프로젝트였거든요. 지민과의 관계는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파트너십에 가까웠어요. 저는 서아를 잃은 후 더 이상 진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지민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함께 더 큰 성공을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로 만난 사이였거든요.
지민도 한때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대학교 때 사귀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헤어진 후로는 사랑보다는 현실적인 관계를 선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고 감정적인 부담 없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하지만 서아와 은서를 다시 만난 후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은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고 서아와 함께 있을 때는 10년 전의 그 따뜻한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차갑게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몇 일 후 다시 서아와 은서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은서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갔습니다. 은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오늘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아빠 이야기도 했는데 저는 엄마 이야기만 했어요. 은서의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면서 이런 상황들을 얼마나 자주 겪었을까 싶었거든요. 은서야, 아빠가 없어서 속상하지 않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가끔 속상해요. 친구들이 아빠와 함께 놀러 간 이야기를 할 때요. 그런데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못 만나지만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요. 은서의 대답을 들으니까 서아가 아이에게 얼마나 신경을 써서 설명해 줬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했던 거죠. 그날부터 저는 틈틈이 은서와 서아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은서가 아빠를 그리워한다는 서아의 말 때문이었어요.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하지만 만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은서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제 성격과 서아의 성격을 모두 닮은 부분들이 보였고 아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은서가 저를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처음에는 서아가 은서에게 제가 아빠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자고 했어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고 제 상황이 복잡하니까 나중에 다시 헤어져야 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은서는 생각보다 영리한 아이였어요. 제가 자주 찾아오는 것을 보고 뭔가 특별한 사이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특히 제가 은서와 놀아줄 때 정말 자연스럽게 아빠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죠. 아저씨, 혹시 제 아빠세요? 어느 날 은서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어서 당황스러웠지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응, 그래. 아저씨가 은서의 아빠야. 제가 대답하자 은서가 정말 기뻐했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게 풀린 것 같다면서 저에게 안겼습니다. 그때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품에 안긴 은서의 따뜻함과 아이의 기쁨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그럼 이제 진짜 아빠처럼 불러도 돼요? 물론이지. 그날부터 은서는 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처음 아빠라고 부르는 은서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놓쳤던 소중한 시간들을 생각하면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서아도 예전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고 저에 대한 원망 없이 오히려 제 상황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걸 알고 기뻐해 주기도 했어요. 자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질까봐 걱정하면서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 성공한 사람이잖아.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걸 잃을 순 없어. 서아가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자신과 은서가 제게 짐이 될까봐 항상 걱정하고 있었어요. 서아는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의류 매장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힘든 일이었지만 은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직원이라고 해서 대우가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계약직이었고 월급도 많지 않았거든요. 은서 학원비며 생활비며 정말 빠듯해. 그래도 은서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자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버티고 있어.
서아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경제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서아는 완강히 거절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은서를 키우겠다고 했거든요. 당신한테 도움받으면 안 돼. 지금도 이렇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서아의 자존심이 있었던 거죠. 10년 전에도 돈을 받고 떠났다고 오해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더욱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런 서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죄책감을 느꼈어요. 제가 알았다면 서아 혼자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시에 서아에 대한 사랑도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서아와 함께 있으면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예전에 함께 걸었던 서울숲을 다시 걸어보기도 하고 은서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제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서울숲은 저희에게 정말 특별한 곳이었어요. 10년 전 대학생 때 처음 만나서 사랑을 키워나갔던 곳이거든요. 그곳을 다시 걸으면서 예전 추억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났어요. 여기서 처음 고백했던 것 기억나? 제가 서아에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지. 당신이 얼마나 떨었는지 다 기억해. 서아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은서가 우리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었는데 마치 10년 전에 우리가 꿈꿔왔던 미래의 모습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 이중 생활을 지민이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지민은 정말 예리한 사람이라 제 변화를 금세 알아차렸어요.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일에만 집중하던 사람이 자주 외출하고 있고 표정도 많이 밝아졌어. 처음에는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대충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민의 의심은 깊어졌어요. 프로젝트 오로라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어디 갔다 온 거야? 연락도 안 되고. 지민이 점점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적당한 핑계를 대며 넘어갔지만 거짓말을 계속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제 마음이 점점 서아와 은서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지민과 함께 있을 때는 의무감 같은 게 느껴졌지만 서아와 은서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어느 날 지민이 저를 직접 추궁했어요. 솔직히 말해.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지민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며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민은 제 파트너였고 이런 상황을 계속 숨길 수는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지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10년 전 첫사랑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서아와 은서를 다시 만나게 된 일, 그리고 은서가 제 딸이라는 사실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지민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차가웠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자 정말 화를 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10년 전에 끝난 일에 연연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는 프로젝트 오로라가 있고 함께 더 큰 성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지민은 제가 과거에 매달려 있다고 말하면서 현실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거냐고 물었어요. 당신이 지금 가진 모든 것들을 생각해봐. 회사도 잘 되고 있고 우리 프로젝트도 성공하면 정말 큰 성과를 낼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여자와 아이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한다고. 그게 말이 돼? 지민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지민과의 결혼과 프로젝트 오로라가 제게는 훨씬 유리한 선택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아와 은서를 만난 후로는 그런 성공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거짓? 우리가 거짓이라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해왔잖아. 그게 거짓이야? 지민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민 나름대로는 우리 관계에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파트너십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아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그 따뜻함과 은서를 볼 때의 벅참은 지민과의 관계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고민이 깊어질수록 어머니의 압박도 심해졌어요. 어머니는 제가 서아와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불러서 경고했습니다. 10년 전처럼 또다시 그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칠 거냐? 지금 포기하면 모든 걸 잃게 될 거다. 어머니는 정말 화가 나셨어요. 한양대학교 인문대학장까지 지내신 분이라 체면도 있으셨고 제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또다시 예전 일이 반복되는 게 싫으셨던 거죠. 지민 씨는 정말 좋은 여자야. 능력도 있고 집안도 좋고. 그런 여자와 결혼해서 더 큰 성공을 만들어 가야지 왜 자꾸 과거에 매달리느냐. 어머니는 서아가 제 성공을 질투해서 다시 나타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당신을 흔들고 있는 거야. 10년 전에 돈을 받고 떠났던 여자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믿으면 안 돼.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에게 피해가 될까봐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은서와 저를 만나게 해주는 것도 아이를 위해서였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10년 전에 어머니가 서아에게 하신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잖아요. 저는 다른 여자와 결혼할 예정도 아니었고 서아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제가 따졌지만 어머니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당시에 당신은 너무 어렸어. 사랑에 빠져서 앞뒤 분간을 못했지.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당신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뻔하잖아. 어머니는 지금도 그때 하신 일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일을 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그 여자가 당신을 망치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나설 수도 있어.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지민이 최후 통첩을 했거든요. 일주일 안에 결정해. 결혼 날짜를 정하고 프로젝트 오로라의 최종 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모든 걸 백지화하든지. 지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어요. 제가 계속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당신이 과거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나는 당신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은데 당신은 과거에만 살고 있잖아. 지민의 말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민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함께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나타난 과거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어요. 머리로는 지민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은서의 웃는 얼굴과 서아의 따뜻한 눈빛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회사 직원들과 상의해보기도 했어요. 프로젝트 오로라가 무산되면 회사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클 거라고 모두들 걱정했어요. 사장님, 이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이걸 포기하시면 회사가 어떻게 될지. 직원들의 걱정하는 얼굴을 보니까 더욱 고민이 되었어요. 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주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은서와 함께 있을 때의 그 행복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어요.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면서 저에게 안길 때, 서아가 따뜻한 미소를 지어줄 때, 그런 순간들이 제게는 어떤 성공보다도 소중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본사로 찾아가서 지민에게 약혼을 파기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오로라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심이야? 지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어. 거짓이라니.
우리가 함께 만들어 온 모든 것들이 거짓이라고. 지민이 정말 화를 냈어요. 그리고 저를 바보라고 했습니다. 당신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10년 전에 버렸던 여자 때문에 지금 가진 모든 걸 포기한다니. 그게 말이 돼? 지민의 말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너에게는 정말 고마웠어. 하지만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당신 회사 망하게 될 거야. 이 프로젝트 없이는 버틸 수 없을걸? 지민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어요. 프로젝트 오로라가 백지화되면서 저희 회사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고 회사는 순식간에 파산 위기에 몰렸어요.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크게 다뤘어요. 촉망받던 젊은 사업가 개인적 이유로 대형 프로젝트 포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어요. 업계에서는 저를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회사 직원들도 당황했어요.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걱정이 많았거든요. 사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 일자리를 잃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의 불안한 얼굴을 보니까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부른 자리에서 정말 큰 호통을 치셨어요. 정말 미쳤구나. 10년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정말 선을 넘었어. 지금이라도 지민 씨에게 사과하고 돌아가라. 어머니는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 여자를 찾아가서 다시는 너와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 어머니의 협박을 들으니까 정말 걱정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정말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서아도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큰 손실을 입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서아는 자신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너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나타나면 안 됐는데. 당신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 서아가 울면서 말했어요. 자신과 은서 때문에 제가 모든 걸 잃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자신들이 떠나겠다고 했어요. 은서를 데리고 서울을 떠날 거야.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0년 전에도 서아는 저를 위해서 스스로 떠났는데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였어요. 안 돼, 서아야. 이번에는 절대 안 돼. 저는 서아를 붙잡았어요. 이번에는 내가 놓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서아의 결심은 단단했어요. 서아는 은서에게 이사 간다고 말했고 아이는 울면서 싫다고 했습니다. 아빠랑 헤어지기 싫어요. 이제 막 아빠를 만났는데 왜 또 헤어져야 해요? 은서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도 이제 저를 진짜 아빠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은서야, 아빠는 어디 안 가. 절대 안 가. 제가 은서를 안으면서 약속했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회사는 망해가고 있었고 어머니는 계속 압박하고 있었어요. 서아는 떠나려고 하고 은서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쳐놓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돈이나 성공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서아와 은서를 서울숲으로 데려갔습니다. 10년 전 저희가 처음 만나서 사랑을 키워나갔던 그곳으로 말이에요. 그곳에서 저는 두 사람에게 제 진심을 털어놨어요. 서아야, 나는 10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 너를 잃고 나서 성공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거든. 벤치에 앉아서 서아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사실은 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 너 없는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은서야. 저는 은서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어요. 아빠가 늦게 나타나서 미안해. 그동안 아빠 없이 자라느라 많이 외로웠지? 하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아빠가 되어줄게. 평생 은서를 사랑하고 보호해줄 거야. 은서가 저를 꼭 안았어요. 아빠 정말 안 떠나요? 응, 절대 안 떠나. 아빠는 은서와 엄마를 지킬 거야. 서아에게는 다시 사랑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더라도 상관없어. 회사가 망해도 돈이 없어도 괜찮아. 너와 은서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말 괜찮을까?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서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포기하는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걸 찾은 거야. 회사나 돈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아. 처음에 서아는 망설였어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잃는다고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계속 표현했어요. 서아야, 나는 10년 동안 너를 잊어본 적이 없어. 다른 사람과 약혼했지만 그것도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 너와 은서를 만나고 나서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었어. 은서가 먼저 제 품에 안겼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좋아요. 엄마도 아빠랑 함께 있으면 더 행복해 보여요. 아이의 순수한 말이 서아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서아도 결국 제 마음을 받아주었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지? 절대 후회 안 해. 오히려 이제야 진짜 행복해졌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숲의 나무들이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 후 지민이 저를 찾아왔거든요. 저는 지민이 화를 내러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생각해봤는데 당신이 옳은 것 같아. 지민이 의외의 말을 했어요. 우리 관계가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에 가까웠잖아. 나도 그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당신이 진짜 사랑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러워졌어. 지민은 자신도 저처럼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다고 했어요. 나도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어. 모든 걸 걸 수 있는 그런 사랑 말이야. 그리고 지민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프로젝트 오로라는 백지화되었지만 다른 형태의 협력은 가능할 것 같아. 당신이 정말로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와줄게. 지민이 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란 공공주택 같은 프로젝트였어요. 이유는 적지만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대규모 투자는 어렵겠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면 함께하고 싶어. 지민의 말을 듣고 정말 감사했어요. 지민도 변화하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제가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한 투자자가 나타났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도움을 준 적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당시에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큰 돈을 투자해 주셔서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돈만 아는 사업가가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업가에게 투자하고 싶어요. 그분은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한 것을 보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성공만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가치를 아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도움들 덕분에 회사는 기사회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관문이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를 설득하는 일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여전히 제 결정을 반대하고 계셨어요. 서아와 은서를 만나는 것도 거부하셨고요. 하지만 은서가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아빠, 저도 할머니가 있어요? 친구들은 할머니랑 같이 놀기도 하는데
저는 할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은서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이에게도 할머니가 필요했거든요. 할머니를 만나보고 싶어? 네, 정말 만나보고 싶어요. 결국 저는 은서를 데리고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서아는 걱정했지만 저는 은서의 순수함이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정말 차갑게 대하셨어요. 은서를 보시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은서가 천진하게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안기는 모습을 보시고는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은서가 밝게 인사하자 어머니가 당황하셨어요. 아이의 순수함 앞에서는 아무리 마음을 닫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 거였죠. 은서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가족 그림이었는데 할머니도 함께 그려져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거 봐요.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아빠가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이가 그림을 설명하면서 할머니도 함께 그렸다고 말하는 걸 들으시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어요. 할머니도 저랑 같이 놀아주실 거죠? 은서의 순수한 질문에 어머니가 답을 못하시고 계셨어요. 그때 은서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손이 따뜻해요. 엄마 손처럼요. 그 순간 어머니가 무너지셨어요. 은서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거든요. 정말 예쁘구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은서를 꼭 안으셨습니다. 나중에 서아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뵈었을 때 어머니가 서아에게 사과하셨어요. 10년 전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는 아들의 미래만 생각했는데 그 과정에서 너에게 큰 상처를 줬어.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은서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겠어. 이 아이의 할머니가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구나. 서아는 울면서 어머니를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때 걱정하신 마음도 이해해요. 이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어머니도 은서를 진짜 손녀처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갈등이 해결되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서아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셨고 은서를 무척 예뻐하세요. 가끔 어머니가 은서를 데리고 나들이를 가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흐뭇해요. 회사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화려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예전보다 적지만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니까 보람이 있어. 직원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지민도 가끔 저희 프로젝트에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민은 결국 다른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사랑으로 만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 고마워. 지민이 말하는 걸 보니까 저희 모두 좋은 방향으로 변화한 것 같아요. 서아와는 얼마 전에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하지 않고 가족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은서가 저희 결혼식에서 꽃을 뿌려주었는데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아빠, 엄마,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은서의 기쁨에 찬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은서는 이제 진짜 제 딸이 되었어요. 호적에도 올리고 성도 바꿨습니다. 이은서라는 새로운 이름을 정말 좋아해요. 이제 친구들에게 아빠 자랑할 수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아빠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은서 아빠가 집을 짓고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은서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놀기도 하고 숙제도 도와줘요. 은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해 줄 때면 정말 뿌듯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봤는데 100점 받았어요. 은서가 시험지를 보여주면서 자랑할 때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서아도 이제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은서를 돌보고 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했거든요. 서아는 대신에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나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도와주고 싶어. 서아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을 돕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가끔 1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기도 해요. 은서의 첫걸음이나 첫말 같은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후회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성공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매일 아침 은서가 아빠라고 부르며 깨워줄 때, 서아가 따뜻한 미소로 아침을 맞아줄 때, 저녁에 가족이 함께 식사할 때,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회사 일로 늦게 들어갈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는 않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선으로 생각하거든요. 주말에는 가족 여행도 자주 가고 은서와 함께 놀이공원이나 박물관에도 갑니다. 아빠, 다음 주말에는 어디 갈까요? 은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볼 때면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도 요즘에는 자주 저희 집에 오세요. 은서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할머니, 이 책 읽어주세요. 은서가 어머니에게 책을 가져다 드릴 때의 그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어머니도 은서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세요. 서아의 부모님도 저희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제가 진심으로 서아와 은서를 사랑한다는 걸 보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위야, 우리 서아 잘 부탁해. 장인어른이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은서가 요즘 새로운 그림을 그렸어요. 예전에는 아빠가 없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있는 큰 가족 그림을 그려요. 아빠, 엄마, 자신,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모두 함께 있는 그림이에요. 아빠, 이제 우리는 정말 큰 가족이에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회사 직원들도 처음에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회사 분위기도 좋아졌어요. 사장님이 행복해 보이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아요. 직원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이윤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도 생겼거든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공주택 프로젝트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런 집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입주민들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가끔 혼자 있을 때 지난 10년을 돌아보곤 해요. 만약 어머니의 거짓말이 없었다면 서아와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서아에게 가끔 물어봐요. 10년 동안 힘들지 않았냐고 후회하지 않았냐고요. 서아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은서가 있어서 행복했어.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서아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10년 동안 혼자서 은서를 키우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서아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은서도 이제는 완전히 저를 아빠로 받아들였어요. 학교에서 아빠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집도 짓고 사람들을 도와줘요. 선생님이 은서가 아빠 이야기를 정말 자랑스럽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건 은서가 더 자라서 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의 꿈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아빠, 저는 커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빠처럼요. 은서가 이런 말을 할 때면 정말 뿌듯해요. 서아와는 앞으로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싶어요.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거든요. 가족 여행으로 제주도도 가고 일본이나 유럽 같은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만의 전통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에는 가족 나들이를 가고 매월 마지막 주말에는 서울숲에 가서 피크닉을 해요. 서울숲은 저희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거든요. 은서의 생일이나 저희 결혼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해요. 어머니와 서아의 부모님도 함께 해주세요. 정말 큰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많구나. 은서가 신기해하면서 말할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제가 이 사연을 쓰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주고 싶어서예요. 성공이나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물론 제가 모든 걸 포기했을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고 사람들의 비난도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아무리 성공해도 혼자라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회사 일로 힘들 때가 있지만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져요. 은서가 달려와서 안아줄 때면 정말 힘이 나거든요. 서아가 따뜻하게 맞아줄 때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은서가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싶고 서아와 함께 늙어가면서 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어요. 회사도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어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더 많은 서민들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은서에게도 이런 가치관을 물려주고 싶어요. 돈이나 성공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거든요. 은서가 자라서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서아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하지만 그랬다면 지금처럼 서로를 깊이 사랑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헤어짐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만남이 더욱 소중한 것 같아요. 어머니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은서를 정말 예뻐하시고 서아에게도 친딸처럼 대해주세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 어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은서야,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줄까? 어머니가 은서에게 말씀하실 때의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면 정말 감동이에요. 1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거든요. 서아의 부모님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지금은 저를 정말 아들처럼 여겨주세요. 특히 은서를 통해서 저희 가족이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사위, 우리 서아하고 은서 잘 부탁한다. 장인어른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실 때 정말 벅찼어요.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요즘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건 은서가 더 자라서 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의 꿈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아빠, 저는 커서 건축가가 되고 싶어요. 아빠처럼 사람들이 살 집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은서가 이런 말을 할 때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이가 제 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고맙고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기특해요. 요즘 은서와 함께하는 시간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건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은서가 제 무릎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으면 정말 평화로워요. 아빠, 이 공주님은 왜 혼자 살아요? 동화책을 읽다가 은서가 물어보면 제가 설명해줘요.
공주님도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거야. 우리 가족처럼 말이야. 우리 가족이 제일 행복한 거죠? 응,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이가 졸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아빠 사랑한다고 말할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제가 놓쳤던 시간들이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아와도 예전보다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10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서아의 얼굴을 보면서 일어나는 게 행복하고 밤에 함께 잠들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요.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모두 선물 같아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평온해. 서아가 가끔 해주는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아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요. 우리 가족만의 전통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 가족 나들이, 매월 마지막 주말 서울숲 피크닉 외에도 새로운 전통들이 생겼어요. 매년 은서 생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큰 잔치를 해요. 어머니와 양가 부모님까지 모두 함께 축하해 주시거든요. 생일 축하해, 우리 은서. 모든 어른들이 은서를 축하해 줄 때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매년 저희 결혼 기념일에는 서울숲에서 가족 사진을 찍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은서가 자라는 모습과 저희 가족의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거든요. 나중에 은서가 커서 결혼할 때 이 사진들을 보여줄 거야. 서아가 사진을 정리하면서 말해요. 그런 미래를 상상하면 정말 설레요. 회사 일도 점점 더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공공주택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입주민분들이 감사 인사를 할 때마다 뿌듯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직원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사장님,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이런 말을 할 때면 정말 기뻐요. 회사 분위기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거든요. 지민도 가끔 저희 프로젝트에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지민은 결국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 이제 나도 정말 행복해. 지민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모두 각자의 행복을 찾은 거죠. 요즘 은서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뻐요. 아이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안심이 되거든요. 아빠, 오늘 새 친구가 생겼어요. 은서가 신나게 이야기해 줄 때면 정말 뿌듯해요. 아이가 사회성도 좋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서아가 정말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서 엄마가 정말 잘 키웠구나. 제가 서아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 서아는 쑥스러워해요. 혼자 키우느라 부족한 것도 많았는데. 아니야, 정말 잘 키웠어. 은서가 이렇게 예쁘고 착한 건 모두 서아 덕분이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가끔 은서와 함께 회사에 가기도 해요. 아이가 아빠 직장을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요. 와, 아빠 회사가 이렇게 크구나. 은서가 신기해하면서 둘러보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직원들도 은서를 정말 예뻐해 주거든요. 사장님 딸이 정말 예쁘네요. 직원들이 은서를 칭찬해 줄 때마다 자랑스러워요. 은서에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설명해 줘요. 아빠는 사람들이 살 집을 만드는 일을 해. 은서도 나중에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지? 네. 저도 아빠처럼 착한 일을 할 거예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해요. 놀이공원, 박물관, 동물원, 한강공원 등등 은서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디든 함께 가려고 해요. 다음 주말에는 어디 가고 싶어?
제가 물어보면 은서가 정말 신나게 대답해요. 수족관 가고 싶어요. 상어도 보고 싶고 돌고래도 보고 싶어요. 그럼 수족관 가자. 이렇게 약속하면 은서가 일주일 내내 기대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랑스러워요. 서아와 함께 은서의 미래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해요. 은서가 뭘 하고 싶어 할까? 아직 어리니까 천천히 지켜봐야겠어. 하지만 뭘 하든 지지해 줄 거야. 서아의 말에 저도 동감해요. 은서가 어떤 꿈을 가지든 응원해 주고 싶어요. 가끔 은서가 그림을 그릴 때 도와주기도 해요. 아이가 그리는 그림들을 보면 정말 창의적이에요. 아빠, 이거 어때요? 은서가 그린 그림을 보여줄 때마다 칭찬해줘요. 정말 잘 그렸네. 은서는 그림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칭찬을 들으면 은서가 정말 기뻐해요. 어머니가 은서와 함께 보내시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어요. 어머니는 은서에게 한자도 가르쳐 주시고 책도 읽어주세요. 할머니, 이 글자는 뭐예요? 이건 사랑 애자란다. 사랑한다는 뜻이야. 어머니가 은서에게 한자를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흐뭇해요. 서아의 부모님도 자주 오셔서 은서와 시간을 보내주세요. 특히 외할아버지는 은서와 바둑을 두시면서 정말 즐거워하세요. 은서야, 여기에 돌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어요. 괜찮다, 천천히 배우면 돼.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큰 가족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해요. 요즘 들어서 제가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은서의 교육이에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은서야, 친구가 힘들어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도와줘야 해요. 맞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서아도 은서 교육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아이가 예의 바르고 착하게 자라도록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있어요. 은서야,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은서가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서아가 정말 잘 가르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공공주택 외에도 노인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건물들을 짓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정말 보람이 있어요. 직원들도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돈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가 된 거죠. 지역 사회에서도 저희 회사를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회사네요. 지역 주민분들이 감사 인사를 해주실 때마다 뿌듯해요. 은서도 아빠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아빠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아빠 직업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저희 가족의 새로운 취미는 요리예요. 주말에 함께 요리를 만들어 먹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오늘은 뭘 만들까? 서아가 물어보면 은서가 먼저 대답해요. 파스타 만들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은서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귀여워요. 은서가 만든 파스타가 제일 맛있어. 제가 칭찬하면 은서가 정말 뿌듯해해요. 이런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되는 것 같아요. 화려한 것들보다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더 소중하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가끔 예전 동료들을 만나면 제 변화에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많이 변했네. 예전에는 일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가족이 생기니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실감해요. 예전에는 성공과 돈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은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해줘요. 은서야, 정말 잘했어. 우리 은서가 최고야. 온 가족이 은서를 칭찬해줄 때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은서가 친구들과 갈등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함께 이야기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줘요. 친구가 화를 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해요. 맞아. 그리고 앞으로는 친구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아이가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서아는 요즘 봉사활동에 더욱 열심히 해요. 자신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돕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도 상담을 했는데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 서아가 봉사활동 후에 이야기해 줄 때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그런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을 거야. 내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뻐. 서아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어머니도 요즘에는 은서 자랑을 정말 많이 하세요. 우리 은서가 이번에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 어머니가 지인들에게 은서 자랑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미소가 지어져요. 회사 직원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예전에는 업무적인 관계였다면 지금은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사장님, 저희도 사장님처럼 가정과 일의 균형을 잘 맞추고 싶어요. 직원들이 이런 말을 할 때면 제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해. 여러분들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세요. 이런 말을 해주면 직원들이 정말 고마워해요. 은서와 함께 미래 계획도 세워보곤 해요. 은서야,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건축가도 되고 싶고 선생님도 되고 싶어요. 건축가가 되면 아빠랑 함께 일할 수 있겠네. 네. 그럼 정말 좋겠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의 꿈을 응원해주고 있어요. 서아와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요. 은서가 다 크면 우리 둘이서 여행도 많이 다니자. 좋아, 가고 싶은 곳이 정말 많아. 이런 미래를 상상하면 정말 설레요. 요즘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은서의 재능을 발견해주는 일이에요.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재능이 있는지 찾아주고 싶어요. 은서는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해. 서아와 함께 은서의 재능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피아노도 배워보고 싶다고 하네. 그럼 피아노 학원에 보내자. 은서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해요. 가족끼리 함께 하는 새로운 활동들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등산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어느 산에 갈까? 아빠, 저는 높은 산 가고 싶어요. 은서가 정말 적극적이에요. 아이가 활발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안심이 돼요.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전경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사는 곳이 저기 보이네. 와, 정말 높이 올라왔구나. 은서가 신기해하면서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요. 어머니도 가끔 가족 등산에 함께 해주세요. 비록 힘드시지만 은서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은서가 어머니를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착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에서도 직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과정과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모두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직원들이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도와주려고 노력해요. 사장님이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지셨어요. 직원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은서의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노력해요. 아빠가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은서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빠가 와서 정말 기뻐요. 당연히 와야지. 은서 행사인데.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다른 학부모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은서 아빠, 이번 주말에 가족 모임 어때요? 좋아요, 함께 해요. 이런 식으로 다른 가족들과도 교류하고 있어요.
은서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요.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놀기도 해요. 아빠, 친구들이 우리 집이 정말 따뜻하다고 해요. 은서의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저희 집이 따뜻한 분위기라는 게 느껴져요. 서아도 다른 어머니들과 친해져서 정보를 많이 교환하고 있어요. 다른 엄마들이 정말 도움을 많이 줘. 서아가 이런 말을 할 때면 안심이 돼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키우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요즘 저희 가족의 또 다른 관심사는 환경보호예요. 은서가 학교에서 환경에 대해 배우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아빠, 우리도 지구를 지켜야 해요. 맞아, 은서가 살 미래를 위해서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가족 모두가 환경보호에 동참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친환경 건축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어요.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건축을 하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짓는 건물들이 환경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직원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은서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빠, 제가 많이 컸죠? 응, 정말 많이 컸어. 이제 완전히 큰 아이가 됐네. 은서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랑스러워요. 서아와 함께 은서의 성장 앨범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매달 사진을 찍어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은서가 커서 이 앨범을 보면 어떨까? 정말 좋아할 것 같아.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긴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공이나 돈, 명예 같은 것들도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아이의 웃음소리, 가족이 함께 나누는 대화,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돈도 벌어야 하고 아이 교육비도 마련해야 하고 여러 가지 책임들도 져야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과 가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서아와 은서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모든 오해가 풀렸고 가족들도 결국 이해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설령 그런 행운이 없었다고 해도 사랑을 선택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도 옆방에서는 은서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고 서아가 내일 은서가 입고 갈 옷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은서에게 읽어줄 새로운 동화책을 골라주셨고 서아의 부모님은 주말에 함께 갈 곳을 계획해주고 계세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화려하거나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내시라고요. 머리로는 현실적인 선택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돈이나 성공을 위해서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두려울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을 선택했을 때 얻는 것들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사랑을 선택했고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후회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왜 진작 이런 선택을 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모든 분들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찾으시길 바라겠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